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12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분이니까 얼마나 마음적 고생, 심적 고생, 고민이나 그런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미했다. 예, 문화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경미했다. 예, 사람 인생,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경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경미하던 심각하던을 떠나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왜 시도했을까? 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얼마나 소설적인 수사를 하면 이렇게 이러냐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검찰이 제가 취재를 보니까 압박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오직 증거 우선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말 안 하고 있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깜짝 놀래갖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런 거예요. 남욱 변호사의 워딩을 보면 내가 예전에 언제 김만배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랬다. 이런 워딩이 많습니다. 네. 그럼 가서 불러다 확인해 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대질신문 하든지. 네, 대질신문 중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서로. 네.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이런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남욱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당신은 나랑 10년 넘게 같이 사업을 해왔는데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 씨 측 변호인과 김 씨가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거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제 언론의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건 대답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는데 저도 한번 따라 붙어 봤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고. 그럼요. 근데 따라 붙은 애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잠깐만 어디 가고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가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만배 씨는 항상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만 떠넘기려고 한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다. 회유했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썼고. 근데 자기의 진술에 신뢰성을 걸고 넘어지는데 김만배 쪽이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도로. 네. 되물었는데 제가 답은 안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의 주장 때문에 입을 닫고 있던 김만배 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선거자금 4억 원을 건넨 사실을 최근에 시인한 거예요. 남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남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시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남 변호사가 얘기한 게 사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뢰성은 나중에 시인한 사람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한 사람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장동의 실체,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남욱 변호사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지 알 겁니다. 당사자는 알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가 자기를 파서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데 모두가 자기를 팝니까? 전체가. 수사팀이 파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그러는데 이제 김만배 씨는 그분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야 자기의 돈도 지키고, 형도 적게 받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극단적인 그런데 선택이. 지금 네. 측근들이 네. 다 이제 작심을 하고 네. 다 얘기를 털어놓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측근들은 이제 와서 굳이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것이 없어요. 없죠. 아니 얻을 게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없죠. 거고 부인을 하는 것이지. 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그냥 다 털고 네. 그냥 죄값 받고 네. 그냥 그러면 돼. 그러기로 또 결심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분이 저지른 범죄를까지 왜 내가 벌을 그럴 수는 받느냐. 없죠.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그분을 이제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가 침묵함으로써 그 수사 당국이 그분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미한 부상. 이거는 사실 그분한테 보내는 시그널이다. 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할 거야? 책임 좀 져봐. 하고 언론 보도에 속보로 나왔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 시그널 받았으니까 뭐 어떡해. 그분이 답을 주셔야겠네요. 그분이 답을 줘야죠. 그분이 답을 주셔야죠. 지금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그 2명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260억 정도를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우향 씨는 쌍방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260억인데 최우향 씨한테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최우향은 쌍방울에 관련돼 있고 쌍방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그렇죠.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네. 검찰은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260억의 행방 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분한테 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건건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네. 대장령 의혹도 있고 뭐 대납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건의 본질을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거 전부 다 총괄했느냐, 아, 이거 그렇죠. 누구 작품이냐, 그거 하나면 아주 간단히 끝날 일일 것 같습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이제 꾸준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